예, 이기정 기자를 모셨습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코아시아 CM 상반기 렌즈 카메라 모두 적자. 여기 뭐 그룹 전반적으로 다 적자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사업부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코아시아 CM은 저기 삼성폰 카메라 모듈만 놓고 보면 렌즈, 카메라 둘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메라는 예전에 HNT를 사온 거고 네. 렌즈는 예전 디오스텍을 사온 건데 네. 수직 계열화 효과를 기대해 왔지만 올 상반기엔 둘 다 렌즈, 카메라 둘 다 적자가 났습니다. 실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코아시아 CM 상반기 실적은 매출 1,396억 원, 네. 영업 손실 33억 원이었습니다. 그 전년 동기랑 비교해서 매출은 4% 줄었는데 영업 손실도 좀 줄이긴 했습니다. 얼마나 줄었어요? 50억 원 줄었습니다. 아, 전년 동기랑 비교해서. 그거 좀 신기하네요. 매출도 줄었는데 손실을 줄였다는 거는. 손실이 줄어든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렌즈 쪽에서 고화소 제품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 말부터 받아서 좀 물량이 많은 모델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손실은 개선되긴 했는데 영업 손실 33억 원 중에 32억 원이 렌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요. 예, 카메라는 1,200만 원 정도 손실. 그래요? 예. 거기는 BP인데 예. 손익분기점인데 렌즈 모듈에서 적자가 많았군요. 예, 여기가 아까 2021년 말에 디오스텍을 인수를 해서 회사 이름 이제 인수하고 수직 계열화 해서 2022년부터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한 첫 해였는데 2021년 뭐 디오스텍 뭐 인수하기 이전 어떤 1년이랑 2년, 3년, 3년 연속 렌즈 모듈 부분이 적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은 그래도 같은 기간 흑자였는데 네. 이번에는 다 적자가 되었다. 예. 근데 적자를 조금 줄인 거는 예. 어쨌든 고화소 어떤 모델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갤럭시 A5, 갤럭시 A5 시리즈용의 5천만 화소 렌즈를 납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코아시아 CM에서. 아, 그래요? 네. 이쪽 렌즈 시장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뭐 코렌도 있고 네. 그리고 디오스텍 있었고 뭐 세코닉스 이런 국내 업체도 많고 뭐 네. 대만 라간 정밀 라간 유명하죠. 예, 네. 중국 소니 옵티컬, 삼성 정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코레는 진화인 제약으로 회사 이름 바뀌고 그러면서 지금 물량이 거의 미미해졌고 네. 디오스텍은 여기 코아시아 CM 쪽으로 인수가 됐고 세코닉스는 지금 모바일 쪽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쪽이 훨씬 많고 모바일 쪽은 20% 미만. 그래서 삼성 폰만 놓고 봤을 때 렌즈를 납품하는 업체는 국내는 삼성전기, 네. 세코닉스, 코아시아 CM 이 정도라 보면 됩니다. 네. 근데 그리고 라간 정밀이랑 써니 옵티컬이 있는데 네. 이 업체들의 특징은 고화소 시장에서는 대만 라간 정밀 잘 만들고 뭐 애플에도 넣고 있으니까 네. 그 업체랑 삼성 전기가 주로 하고 네. 물량 많은 것도 써니 옵티컬이 지금 이렇게 뭐 저가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아시아 CM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뭐 물량도 확보하고 고화소도 확보해야 되는데 고화소를 뒤늦게 작년 말에 확보해서 조금 넣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렌즈랑 카메라를 같이 하면 예. 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고아시아 쪽은 판단을 했겠죠. 예, 2021년 말에 이게 코아시아 측과 나머지 카메라 모듈 업체 측의 판단은 좀 다르긴 했는데 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렌즈 업체들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렌즈 업체를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완전히 이제 떼놓고 하기는 힘드니까 이쪽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코아시아에서는 한 것 같고, 근데 반면 또 다른 카메라 모듈 업체들은 이 코아시아 CM 렌즈 잘 팔리면 카메라 모듈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코아시아 CM 입장에서 그래서 다른 업체들은 굳이 같은 값이면은 코아시아 CM 렌즈를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코아시아 CM 측에서 렌즈랑 카메라 모듈을 이제 같이 받으면은 여기 최적화된 제품 만들면은 뭐 제조 단가라든지 이런 걸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수직 계열화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를 하고 예.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반도체 쪽은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쪽이 삼성전자 쪽이랑 뭐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이랑 이 뭐 카메라 모듈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잘 만들면은 회사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쪽을 기대하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폰 시장이 그렇게 지금 계속 확장 일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좀 지금 이제 서로 파이를 좀 뺏어먹는 형국으로 지금 온 지가 좀 꽤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예, 좀 한 들고요. 2020년 코로나 첫 해부터 삼성 스마트폰 안 팔렸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 뭐 예상됐던 흐름이긴 하지만 네. 삼성 폰이 안 팔리니까
그게 흐름이 더 확대되는. 그렇죠. 그 지금도 밑에 있는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에 있는 회사들은 예. 자기들끼리 계속 싸우고 예. 뭐 뜯어먹고 뭐 하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적만 봤을 때는 코아시아 CM 쪽은 시너지 효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고화소 모델을 받아왔는데 네. 이게 이 앞으로도 뭐 어떤 모델에서 퍼스트 밴드로 들어갈지 물량이 많을지 그 써니 옵티컬도 이게 렌즈 잘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가로 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물량, 가격 방어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반기 실적 나온 거 보고 이제 지금 코아시아 CM 안 좋다 이제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쨌든 적자 폭을 줄인 것은 그래도 좀 많이 팔리는 갤럭시 A5에 들어가는 고화소 몇만 화소인지 모르겠지만 5천만 화소. 예. 5천만 화소 렌즈 모듈 확보했다는 거는 뭐 좀 그 안에서도 뭐 조금 전체적으로 안 좋은 내용 안에서 좀 좋은 내용인 것 같고 다른 데들은 좀 어때요? 다른 회사들, 다른 카메라 모듈 회사들. 파트론 MC넥스 이쪽 실적 발표했고 파워로직스도 발표했는데 여기 파트론은 상반기 매출 7,400억 원, 영업이익 305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33% 늘었고 영업이익은 29% 늘었습니다. 여긴 잘했네요. 예, 여기 네. 파트론 매출에서는 삼성폰 카메라 모듈 비중은 한 50% 중반 정도 될 겁니다. 점점 줄어왔어요. 파트론이랑 MC넥스 이게 비중이 점점 줄어왔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려고 네. 했고 MC넥스는 상반기 매출 5,100억 원, 영업이익 229억 원 했습니다. 매출은 많이 뛰었네요. 예, 전년비 16% 올랐고 영업이익은 이게 44배인데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이 안 좋았습니다. 아니 작년엔 왜 이렇게 5억 원. 적었고 올해는 물량이 적었던 것 같고 올해는 그럼 정상화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상화보다는 뭐 정상화 회복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완벽한 회복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회복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조금 회복했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예전에는 그 파트론이나 MC넥스 뭐 좀한 4, 5년 된 얘기긴 하지만 네. 비슷비슷하긴 했습니다. MC넥스가 넘어선 적도 있고 지금 그래요? 아직 파트론이랑 MC넥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MC넥스 차원에서는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작년에 여기 예전에 2019년 그때 막 처음으로 파트론 MC넥스 파워로직스 1조 원 매출 1조 원 갔을 때 네. 매출 제일 많은 것이 파트론 그다음 MC넥스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파워로직스가 2위로 올라오고 MC넥스가 이렇게 삼성전기, 파워로직스, 파트론, 캠시스, 중국 써니옵틱을 MC넥스 이렇게 6위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던 건데 물량을 많이 못 받아온 것 같고 근데 올해는 다시 파트론 다음 3위로 올라왔습니다. 1위는 삼성전기입니다. 전체 삼성 폰의 그 카메라 모듈 시장을 좀 보면 어때요? 올 상반기는 한 3조 원 정도였던 것 같고 네. 작년에는 2.7조 원 같은 기간 조금 한 10% 정도 늘었네요. 예, 10% 늘었는데 그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갤럭시 S24 시리즈 온디바이스 AI 마케팅 효과 때문에 그 판매량이 전년비 10% 늘었고 늘었어요? 예, 전년비 허허. 늘었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갤럭시 S24가 잘 팔리니까 네. 무선 사업부에서는 이제 상반기에 제품을 좀 많이 생산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을 그 작년 10월 정도에 세웠던 경영 계획보다 13%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품업체 입장에서는 많이 납품을 하게 되는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는 의외네요. 근데 거기 이 물량은 그 상반기 실적이 좋으니까 하반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상쇄하기 위한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기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 정도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 10% 이상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기 ODM 물량은 빠진 겁니다. 저기 윙텍, 화친 이런 데 생산하는 물량 빠지고 거기 어차피 서플라이 체인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뭐 중국 ODM, 윙텍, 화친 이런 데는 국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나라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영향은 크게 없을 겁니다. 삼성이 자체 생산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S24나 폴더블이나 이런 쪽에서 잘 나가야 이제 국내 업체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건데 상반기에는 어쨌든 S24가 23 대비로는 한 10% 이상 네. 잘 팔렸다. 그리고 노트 비중이 노트가 아니고 울트라 모델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 같아서 절반 이상이니까 거기에는 아무래도 카메라 모듈도 다른 제품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이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작년에 연말에 그 내부에서 올해 뭐 상반기에 얼마 팔 거야 뭐
그래서 이제 뭐 계획치를 아마 내려서 보내줬을 텐데 지금 더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더 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생산했다는 거 아닙니까? 10%더 생산했다는 거. 예, 13%. 13%면은 사실은 작지 않은 물량이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그런 그 뭐랄까요, 이게 잘 팔려서 물론 좋긴 한데 생각지도 않은 물량이 갑자기 왔을 때 오는 좀 혼란들이 있거든요. 또 자재도 또 사야 되고 또 잔업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추가로 뭐 또 업무도 더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러다가 또 하반기에는 그 상반기 기저효과로 또 계획보다 또 안 팔리고 이러면은 또 안 사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대한 네. 대책은 좀 저도 이게 파악이 안 됐는데 네. 하반기에 대한 대책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상반기에 많이 땡겨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제 모듈 시장 물론 다른 부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카메라 모듈이 이제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심해지면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변동성이 커진 것도 아무래도 뭐 그런 측면에선 문제도 그 삼성전자 쪽이 네. 부품 협력사 실적이 보통 상고하저이긴 합니다. 네. 2분기, 3분기 안 좋고 4분기 들어가면은 이 갤럭시 S25 이 부품 만들 텐데 네. 그 내년 S25도 약간 좀 일정이 좀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니 뭐 하반기에 계속 당겨요. 뭐 매년 매년 좀씩 당기고 있고 애플도 이번에 아이폰 16을 좀 빨리 넣어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부품 업체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그럼 어쨌든 AI 때문에 애플도 뭐 이렇게 빨리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삼성전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에 그게 저는 예를 2월 뭐 언제 뭐 했다가 2월 초에 했다가 예. 1월 말에 했다가 또 밀렸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당겨질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미 1월 말까지 왔는데 이걸 또 당겨서 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어쨌든 부품 협력사 준비되는 일정도 보면은 작년보다는 또 S25는 빠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여기 부품 협력사 기대하는 거는 지금 플래그십은 좀 없는데 폴더블 폰 시리즈 하나 있고 네. 그 S24 FE 이 모델 하나 있고 네. 그 폴더블 폰 추가되는 모델 있습니다. 슬림 이건 거의 10월에 나올 것 같은데 그 펜 없는 겁니다. 펜 안 돼. 펜 지원 안 하는 거 얇은 제품 8.0인치 되는 거 그거 있고 또 S25 부품 생산하는 거 이 정도를 하반기에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펜을 거의 안 쓰. 펜에 대한 사용성은 어때요? 펜은 이게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도 그 펜을 이게 제품에 넣어달라는 수요는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폴더블폰 처음 나올 때 2019년인데 2020년 뭐 이때만 하더라도 이걸 넣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로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또 넣으면 두꺼워지고 하니까 또 안 넣는 걸로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를 탑재해야 된다는 수요는 많지 않아서 적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보다 같습니다. 오히려 얇게 나오는 게 더 낫다. 예, 요즘에 중국 업체들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네. 그 대신 근데 스타일러스를 빼는 것은 이게 또 제품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품 차별화 요인이 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펜을 많이 쓰나 보죠, 실제로. 그러니까 노트 사용자 그리고 폴드 네. 사용자들이 펜을 많이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네. 근데 써서 이렇게 꺼내면서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실제 생활에서 많이 쓰진 않는다고 하고. 근데 그게 약간 또 별로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 쓰는 사람은 계속 많이 쓰는데 네. 이걸 제품의 그 탑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점점 폴더블 폰은 줄어드는 것 같고. 그것보다는 얇고 가벼운 게. 예, 좀더 폴더블 좋은- 폰은 그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군요. 아니 그 폰은요 지금 어쨌든 지금 카메라 모듈 쪽 얘기는 다 잘 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희비가 좀 갈렸다고 봐야 되겠죠? 카메라 모듈. 예, 모듈 업체들은 네. 이게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 파드론 엠시넥스는 뭐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고 파워로직스랑 여기 캠시스 코아시아는 좀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또 나무가는 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2020년 정도부터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카메라 모듈을 단품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단품으로 받으면은 그 이전에는 뒤에 뭐 후면 트리플이면은 이걸 다 캘리브레이션까지 작업을 해서 삼성전자에 줬는데 이 캘리브레이션은 삼성전자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 같으면은 뭐 파트론 엠시넥스 같은 데서 트리플 막 3개 중에 2개 만들고 하나를 뭐 딴 데서 받아서 이게 캘리브레이션 해서 줬는데
이거 지금 하나씩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 본인들이 다 어셈블리 나중에 하는 거예요. 예, 캘리브레이션해서 하고 이 업체들은 이 트리플이면은 하나씩만 납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제품을 일종의 좀 표준 부품처럼 만들었습니다. 특히 1200만 원 초광각 이런 것들은 여러 제품에 쓰이고 있고 리유즈라고 하는 재사용도 많고 그래서 지금 어떤 사양이라든지 품질이 그 중요한 모델은 S 시리즈 네. 폴더블 제품 이건 플래그십이니까 근데 네. 그 외에 A 시리즈에 와서는 이제 범용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물량 그 모델을 받아와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이것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습니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